김두관 의원이 출판 기념회를 열고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들어갔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 실력을 좀 입증을 해서 당원과 국민들께서 선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선 연기를 둘러싼 민주당의 내홍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의사결정은 저희 당대표와 최고위원이 정리를 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오늘 첫 순서는 민주당 김두관 의원을 만납니다. 다음 주 출마 선언을 앞두고 있는데요. 출마의 변도 들어보겠고 또 최근에 화제가 된 발언도 있었어요. 2012년 경선 과정에서 유력 주자였던 문 대통령을 공격했던 사실을 후회한다. 큰형님 죄송하고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직접 만나보죠. 김두관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7월 1일에 하시는 건가요? 출마 선언? 예, 그렇습니다. 1일. 준비는 잘 되고 계십니까? 예, 이미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시죠. 지지율만 빼고요. 지지율만 빼. 굉장히 솔직하세요. 그 얘기 잠시 후에 지지율 얘기 좀 여쭙고. 일단 지금 화제가 됐던 그 발언. 큰형님 죄송하고 잘하겠습니다. 그럼 큰형님은 혹시 문 대통령을 지칭하는 건가요? 예, 지난번에 다스베이다에 예. 김어준 대표께서 출연을 했었는데 예. 이제 2012년에 이제 경남도지사를 제가 중도 사퇴하고 대선에 참여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경남도민들에게 갈 때마다 한 8년 동안 사죄를 했는데 예. 그 경선 과정에 좀 과도한 공격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한테는 개인적으로 제가 미안하다는 말을 한 번도 못했죠. 그런데 다스베이다에서 그런 기회를 주셔서 또 경상도 버전으로 이야기를 하라 해서 그렇게 솔직하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김어준 씨가 시켜서 하신 거예요? 그런 기회를 주신 거죠. 그렇게 된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많이들 궁금해하셔서 지난주에 출연한 정세균 전 총리는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 하셨는데 김두관 의원 공약 중에는 연방제 수준의 분권 국가 이 예. 부분이 굉장히 눈에 띄더라고요. 예. 어떤 겁니까?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모순들이 저는 수도권 초일극 수도권 중심주의에서 파생되는 문제라고 저는 그렇게 진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가감한 자치분권 그리고 급진적 균형 발전을 통한 서울공화국이 아니라 연방공화국으로 그렇지 않으면 강력한 자치분권 국가로 가야만이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예.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치분권 굉장히 커다란 공약이고 선진국을 보면 연방국가이거나 예. 강력한 자치분권 국가입니다. 그렇다면은 이거는 이제 개헌까지도 고려를 한 어떤 그런 공약일까요? 네, 그게 완성되려고 그러면 예. 자치분권의 개헌을 해야 되죠. 자치분권형 개헌. 지금 사실은 개헌의 내용들은 좀 다르지만 후보들 중에 주자들 중에 개헌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 상황. 네, 아마 87 체제가 계속 지금 35년 이상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새로운 시대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국회의장이라든지 여야의 주요 지도자들께서 이제 개헌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보통 개헌하면 이제 권력 구조에 좀 더 집중돼야 하는데 권력 구조는 정치인들 이해를 반영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서 그렇게 흔쾌하게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자치분권형 국가로 결국은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 근데 이제 개헌이라는 게 늘 국민들도 지지하고 띄워지지만 잘 안 돼요. 항상.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그게 가능할까요?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제안을 했었는데 네. 국회에서 동의가 안 돼가지고 그렇죠. 좌절됐죠. 이번에는 그럼 대선이니까 아예 공약으로 내걸고 그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자. 후보들이 공약을 내기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자기 국정을 맡는 대통령이 2024년 총선 사이에 정말 제대로 된 안을 내놓고 예. 충분하게 이미 또 개헌안이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정치권 이해관계 때문에 잘 안 된 측면들이 있는데 솔직하게 이제 새로운 시대 새로운 맞는 그 헌법 개정을 해야 되니까요. 알겠습니다. 네. 근데 그 개헌을 논하든 모두 간에 뭘 하든 간에 일단 경선 일정부터 좀 확정이 돼야 될 텐데 예. 내일 최고위에서 최종 결론이 난다는 거죠. 예. 22일 최고위원회에서 내일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예. 대체적으로 지도부의 좀 다수 입장이 경선 연기를 안 하는 쪽으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한 걸로 그렇게 저는 들었는데. 그렇게 알고 계십니다. 예. 어제 조정식 의원도 안 그래도 나오셔서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안 하는 걸로 아마 결정이 나는 걸로 알고 있다. 그렇게 알고 계세요? 네, 저도 그렇게 좀 들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지도부의 결정은 존중해야 되지만 또 여러 가지 다수 지난 노총에서 아마 좀 압도적이라고 말하긴 뭐 하지만 다수 의원들이 경선 연기를 많이 주장을 했는데 거기에도 이제 합당한 이유들이 있거든요. 우리 당은 88조의 상당한 이유에 해당이 되고 작년 총선에서 우리가 이제 국난 극복이라는 슬로건으로 총선을 치렀습니다. 예. 코로나19를 국난으로 규정을 했는데 예. 이 코로나19가 그 국난이라고 규정했을 정도로 상당한 이유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는 의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예, 의원총회에서 그렇게 했지 않는가. 지금 백신 접종이 한 30% 정도 되는데 네. 10월 정도 되면 한 70% 이상 되니까 아무래도 좀 마스크를 벗고 또 한 200만 정도 국민들이 참여하는 국민경선제이니까 축제처럼 또 국민의 관심 속에 치러보자 이런 이유로 이제 들어서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게 뭐 이렇게 원칙을 어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정해진 게 언제죠? 88조 2항이? 이게 작년 아닌가요? 작년입니다. 작년이죠. 그러면 이미 사실은 코로나 상황 속이었는데 이게 정해졌다는 얘기면 네. 그때도 있었던 코로나고 지금도 있는 코로나면은 상당한 사유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게 이제 그대로 가야 된다는 분들의 말씀이시거든요. 네. 아마 다수 국회의원들이 현장 그래도 국회의원들은 민심의 바다에 떠 있는데 그날 뭐 의총에서 발언을 많은 의원들이 하셨는데 예. 굳이 뭐 비율로 나눌 수는 없지만 압도적이었어요. 네, 압도적이라고 연기가? 볼 수 있죠. 예. 그래서 아마 지도부의 고민이 깊을 겁니다. 아하. 그러면 지금 지도부가 연기를 안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걸로 듣고는 계시지만 김두관 의원님 생각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기해야 된다는 쪽 입장이시군요. 연기를 논하는 측에 대해서 원칙을 어겼다 이렇게 프레임으로 씌우는 것은 좀 네.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의가 아니라는 생각이 네. 든다. 상당한 사유에 해당된다. 따라서 원칙 어기는 건 아니다. 그 그러나 말씀. 뭐 여러 의원들이 나와서 그 상당한 사유에 대한 논란들이 있었는데 네. 아마 180일 전으로 확정한다고 하지 왜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두겠느냐 그런 조항을 들어서 약간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당내 분위기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당내에서는 이제 아마 의원들은 연기가 많은데 일반 국민들은 그냥 예정대로 하는 거에 대해서 더 많은 지지를 보내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당내 분위기로 봤을 때 만약 원안대로 간다고 치면 그러니까 연기 안 하고 간다고 치면은 좀 격앙될 분들도 꽤 계세요. 그럴 수도 좀 있겠죠. 그러나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지도부에서 잘 설득을 해야 되겠죠. 사실은 9월 9일까지 확정을 하려고 그러면 송영길 당대표와 지도부에서 벌써 프로그램을 짰었어야 되는데 경선기획단도 벌써 띄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좀 놓친 것 같아요. 그 점이 좀 아쉽더라고요. 아까 뭐 심지어 뭐 경선 보이콧을 한다거나 이럴 후보도 있을 거라고 보세요. 우리 당내 뭐 전혀 그러진 않을 그 분위기는 아닙니까? 예. 뭐 그런 이야기도 나오던데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닐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이번 대선이라는 게 뭐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당 전체 승리를 갖고 가기 위한 전략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0월 경선 뭐 가능성 이런 이야기도 나오던데 그럼 그 정도 워낙 이제 시간이 절충? 9월 9일까지 하려고 그러면 2달밖에 안 남아서 예. 굉장히 좀 짧아서 이런 큰 행사를 치를 물리적으로 좀 불가능하다 이런 측면에서 뭐 조금은 그 좀 유연하게 하지 않겠나 이런 전망들을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지지율이 안 오른다. 준비는 다 돼 있는데 나 완벽하게 준비된 후보인데 지지율만 안 따라준다고 답답하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죠. 지금 사실은 판이 더 요동칠 가능성은 있다고 보시는 거죠? 저는 뭐 충분하게 그렇게 봅니다. 이제 본 궤도에 오르기 시작하면 네. 이 대선 경선이 네. 그때부터는 좀 출렁일 거라고 보세요. 네, 충분히 그런 요인들이 있다고 보죠. 근데 이미 이재명 지사가 너무 굳건한 일위 아니에요? 나름대로 이제 차근차근 싸워온 뭐 20%에서 25% 지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뭐 크게 빠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지만 실제 이제 아무래도 우리 당 후보를 뽑는 것은 상대당 후보, 국민의힘 후보를 압도할 수 있는 본선 경쟁력 이런 걸 보는 거니까요. 네. 아마 이제 예선을 거치고 우리 당 본선 과정에서 그런 부분도 충분히 이제 검증이 되고 이렇게 해서 또 정치가 뭐 1등 하던 사람이 늘 1등하면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그 1등이니까 제가 질문 드리는 건데 그럼 1등하고 있는 계속 1등하고 있는 이재명 지사의 본선 경쟁력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지사의 본선 경쟁이 확실하다. 그리고 자기 국정을 맡았을 때 누구보다 국정을 잘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으면 저도 이재명 지사 줄에 서죠. 확신이 안 되셔서 지금 후보로 나오신 거예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 원팀을 잘 만들어서 아마 지금 9명이 나오게 되는데 어제 예. 추미애 장관이 출마 선언했잖아요. 총 9명입니다. 9명이 다 나름대로 장기를 갖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당내 경선을 통해서 한 분으로 뽑히지만 네. 그 한 분을 중심으로 해 원팀을 구성해서 아마 후보로 놓은 각자들의 역할 몫이 있을 겁니다. 저는 자치분권 쪽이 굉장히 30년 역사에서 나름대로 좀 축적이 됐거든요. 우리 당 최고위원 선거를 하면 반드시 자치분권 세력을 대표하는 분이 최고위원이 꼭 됩니다. 예, 예. 윤태경 수원시장도 예, 그렇죠. 되기도 했고요. 저도 어떻게 보면 지금 국회에 와 있지만 자치분권을 대표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네. 충분히 우리 당내에서 그런 점들을 다 고려하고 있습니다. 누구는 이제 뭐 이렇게 6당 안에 들어갈 거냐 말 거냐 이런 걱정을 하는데 저는 뭐 6당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아니, 당의 당원들이 예, 예. 또 어려운 영남 지역에서 제가 우리 당을 지켜왔고 네. 자치분권 쪽에 오래 활동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김두관은 들어가서 좀 발언을 일으켜야 된다 이런 기대를 많이 갖고 계시죠. 김두관 의원은 이제 예비 경선에는 난 충분히 들어갈 거다. 특장점이 있다는 말씀하셨는데 이재명 지사의 본선 경쟁력에 확신이 안 드는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아무래도 지금 최근에 얼마 전에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 이념 성향을 조사를 했는데 네. 보수와 진보 각각 26%, 중도가 33% 나왔더라고요. 예, 예. 본선은 이제 중도와 중원의 확장성 있는 후보가 중요한데 중도 싸움이죠. 이재명 지사는 좀 보촉하고 저는 좀 둥글잖아요. 아, 그분도 둥글다고 스스로 말씀하시는데. 별 둥글 것 같지 아, 않던데. 둥근 것 같지 않아요. 예. 아, 그분은 뾰족하고 난 둥글다. 중도 확장성이 내가 더 있다 그 말씀이신 예, 거예요. 그리고 또 뭐 여람되지만 그 우리 민주당은 호남이 강력하게 지지하는 세대로 보면 40대가 강력하게 지지하는 또 PK 후보가 오랜 우리 당의 대선 방정식인데 제 의도와 관계없이 이제 김포 지역구에서 부울경으로 지역구를 제가 옮기기도 했고요. 아하. 특히 이제 부울경에서 오랫동안 제가 정치 활동을 했기 때문에 네, 네. 처음에는 뭐 2018년 워낙 지방선거 압승을 했기 때문에 내년 6월에 있는 지방선거에 그렇게 대선하고 뭐 연동이 되는 걸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인식을 못했던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경남도 의회나 부산시 의회 기초의원들 만나보면 네. 김두관과 부울경의 우리 민주당 운명 공동체다 이런 생각들 많이 갖고 계셔서 조금씩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 어제 뜻을 밝힌 추미애 전 장관, 어제 출마 선언을 한 추미애 전 장관, 본인의 포부처럼 꽝 잡는 매가 될 것인가, 아니면 오히려 반사이익만 안겨주는 거 아니냐, 의견이 분분하더라고요. 네. 같은 경쟁 후보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추미애 장관이 법무부 장관을 쭉 이렇게 직무를 수행한 걸 봤는데요. 네. 평가가 다양하긴 하지만 그 정도 강단 있게 하기가 참 쉽지 않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 상당 팬덤이 있고 지지율이 지금 한 3위, 4위 정도 하시잖아요. 출마 선언하기 전에도. 그런 조사들이 있었죠. 그래서 좀 지켜봐야죠. 아, 그분의 등장이 정세균 총리 같은 경우에는 혹시 이게 좀 우려 쪽의 입장을 좀 표현하셨더라고요. 윤석열 전 총장이 반사체계 되게 만든 건 사실 아니냐, 그런 표현도 평가도 하셨던데. 아마 뭐 추윤 갈등이라고 언론에서 표현을 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의 이제 정치적 무게감을 키워준 측면들이 있다는 걸 아마 지적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안에 대한 입장 한 개만 더 여쭐게요. 청와대에서 최근 25세 대학생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을 청년 비서관으로 발탁했습니다. 청년에게 힘 실어주기 위한 좋은 발탁이었다라는 평가도 있고, 아니다, 상대적 박탈감만 주는 거 아니냐, 이런 갑론을박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박성민 전 최고 청년을 발탁한 것 자체는 뭐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요. 워낙 청년들이 이제 공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많이 하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좀 우려를 표현을 하는 것 같은데, 이제 몫은 이제 박성민 청년 비서관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자기 발탁에 대해서 실력으로 증명하고 청년들하고 소통하면서 청년 정책을 잘 이렇게 좀 해내면 그래도 그 발탁이 잘했구나 이런 평가를 받겠죠. 앞으로 하는 것에 결국 달려있다. 네, 그렇죠. 실력으로 보여달라. 네, 어차피 정무직이기 때문에 발탁 인사일 수밖에 없었죠. 알겠습니다. 김두관 의원, 다음 주에 이제 출마 선언을 합니다. 지방의 고른 발전, 예. 균형 있는 발전을 슬로건으로 내건 김두관 의원. 오늘 이제 뭐 첫 인터뷰니까요. 앞으로도 예. 그 포부를 조금씩 여러분들께 내비춰 주시기를 예. 부탁드리면서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